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국을 뜨겁게 달군 충격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수 황영웅 7월 수입 폭로의 전국이 술렁였다. 믿기 힘든 현재 행사비는 라는 주제인데요. 이름은 차트에도 방송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가 벌어들인 수입과 행사비를 들으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5년 7월 한국 대중음악계에 전례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도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대기업 광고에도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든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단 한 달 만에 최대 2억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대중은 놀라움과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사례는 단순한 고수입을 넘어 기존 연예인 수익 구조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전례 없는 사건이자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이었다. 황영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하나의 시스템이자 모델로 분석된다. 그를 해부해보면 보이는 숫자 너머의 강력한 팬덤, 논란을 넘어선 생존력, 그리고 새로운 소비 문화가 존재한다. 과거의 논란은 대부분의 가수에게 위기였겠지만 황영웅에게는 팬덤 결집의 기폭제였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에서 그를 지키려는 팬들의 심리적 방어 본능은 곧바로 소비 행동으로 전환됐고 이는 앨범, 콘서트, 후원 등 직접 소비형 수익 구조로 이어졌다. 방송 출연이나 대기업 광고 같은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아닌 팬심 그 자체가 그의 수익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셈이다. 행사 수입 역시 독특하다. 그는 이중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중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행사에서는 섭외가 어렵거나 낮은 출연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팬덤이 주최하거나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 지역 행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황영웅의 티켓 파워와 동원력은 행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강력하며 이 경우 출연료는 회당 5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에 이른다. 2025년 7월에는 8월 대형 콘서트 준비로 인해 대규모 행사는 제한적이었지만 이 물결 3회 행사만으로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음반 판매는 차트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성적은 아이돌급이다. 정규 앨범 당신 편은 발매 첫 주 24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트로트 가수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7월에도 새 앨범 발매 없이 기존 앨범 판매만으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반면 스트리밍 수익은 팬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100만 물결 3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팬들은 효율성이 낮은 스트리밍보다 음반 구매에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고 수익 역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 대신 황영웅의 팬만을 겨냥한 폐쇄형 팬타겟 광고가 핵심이다. 건강기능식품 건강의 영웅 은 제품명부터 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광고주의 목표는 브랜드 인지도 확산이 아니라 팬덤 내 구매 전환이며 이로 인해 매달 1,600만 물결이 5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이 된 셈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팬 후원금이었다. 2025년 7월 C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황영웅 팬 계좌에서 20일간 1억 2천만 원이 인출되어 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황영웅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팬들의 자발적 후원이며 법적으로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팬덤과 대중 사이에 거센 논쟁을 일으켰고 일부는 이를 조직적 수익화로 다른 일부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 모든 수익을 합산하면 2025년 7월 황영웅의 총 수입은 최소 1억 4,700만 원에서 최대 2억 6,3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행사 수입이 최소 7천만 1억 2천만 원, 음반 1천만 1,500만 원, 음원 100만 300만 원, 광고 1,600만 2,500만 원,
후원금 5천만 물결 1억 원을 차지한다. 수익 규모만 놓고 보면 현재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 중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전체 수익의 70% 이상이 팬덤의 감정적 결집에 의존하는 팬심 기반 경제 모델이기 때문이다. 황영웅의 경제 모델은 폐쇄적이지만 강력하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가수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파트너다. 팬심이 유지되는 한 그의 수익 구조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피로감, 내부 갈등,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대중 호감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광고, 방송, 협찬 등 외부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그렇기에 황영웅의 모델은 강력하지만 확장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시스템이다. 이는 시대와 팬덤이 만들어낸 특수한 착시일 수도, 혹은 새로운 성공 방정식일 수도 있다. 답은 앞으로의 무대와 팬덤의 선택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수익이 곧 성공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수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 황영웅은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영웅의 7월 수입 공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경제 생태계,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 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통적인 인기 지표와는 다른 궤도로 움직이며 방송이나 차트에서 보이지 않아도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질문을 던졌다. 이 모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팬덤 결속,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방어 본능, 그리고 팬을 소비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략이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조는 매우 민감하다. 심이라는 감정적 기반은 열정만큼이나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팬덤 피로도나 세대 교체, 혹은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면 수익 구조는 급속히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다른 아티스트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황영웅의 사례가 특수한 시대와 팬덤이 만든 일회성 현상이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팬덤 기반 경제의 시초로 평가하며 향후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황영웅의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기 수익이라는 공식을 깨뜨렸다는 점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익이 곧 성공을 의미할까? 아니면 진정한 성공은 대중의 폭넓은 사랑과 호감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황영웅의 경제 모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무대와 팬덤은 앞으로도 음악 산업의 많은 이들에게 연구 대상이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황영웅의 무대와 팬덤의 실제 현장을 심층 취재해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겠다. 지금까지 진짜 이야기였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